네, 안녕하십니까. 토크IT GM마케팅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엔드포인트 보안, 이제는 엔티바이러스 그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시만테 코리아의 박승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그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정의 좀 내주시죠. 엔드포인트 보안도 네네. 뭔지. 네. 사실 엔드포인트라는 표현은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버를 포함한 사용자 PC 환경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예를 든다면 뭐 데스크탑 PC, 네. 노트북, 그다음에 게스트 OS, 뭐 서버군들이 다 이제 엔드포인트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부장님 쪽에 보안 전문가시니까 네네. 한번 이제 이런 엔드포인트 쪽에 네네. 한번 그동안의 이제 보안의 역사랄까? 네네.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네. 간단하게 좀 약간 줄여가지고 좀 네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보안 도형 자체가 큰 트렌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장표에 쓰긴 했습니다만 우리 2000년도 전 후반에 봤을 때만 해도 초반만 봤을 때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류들 네. 그러니까 정상 파일의 앞뒤에 어태치가 돼서 부팅이 안 된다던가 네. 말 그대로 파일에 어태치가 돼서 네네. 동작을 못하는 케이스가 하나의 트렌드였었고요. 그렇죠. 실력 과시였죠 사실은. 네. 이제 그 다음 트렌드가 이제 웜류들 네트워크 트래픽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시켜서 네네. 해당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트렌드가 이제 본인 자체가 안티 스파이인데 불구하고 설치할 때 스파이어를 깔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본인이 깔았던 스파이어를 진단한 다음에 과금체 연결되는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였었고요. 네네. 또 이제 그 다음 트렌드가 이제 게임 핵류들, 뭐 리니지 같은 게임 계정을 탈취해서 이제 금전적인 목적으로 쓴 용도로 쓰던 네. 게 또 하나의 축이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진 또 패턴 자체가 이제 특정 포탈이나 정사 쪽에 아시다시피 발생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타겟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물론 네.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는 일반화됐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3.20 사이버 테러, 6.25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제 APT, 타겟 공격, 네. 수적 공격 자체가 이제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런 실력 과시나 무작위 배포 관점이 아니라 네. 특정 사이트나 기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확산 관점보다도 그쪽에 타겟팅돼서 전략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많은 변종을 배포하는 게 어디 현재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하시는데 네네. 이런 그 악성 코드 트렌드는 처음에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트렌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트렌드라는 자체는 네. 사실은 현재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네. 공격이라는 건 성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그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진화적인 방법들이 발전해 오는 거죠. 네. 이 방법이 먹히기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겠죠. 네. 또 그것을 막는 게 나오면 또 바뀌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트렌드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네. 현재 막는 거 방패. 네. 방패는 지금 어떤 현상은 어떤지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현재는 이 막는다는 관점이 이제 알려진 좀 뭐 장표에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스마트해지셨죠. 네네. 왜냐하면 배포하게 된 배포가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데 기진단된다면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 개발하신 분들도 실제 악성 파일 자체를 네. 이런 문서 파일이나 그림 파일로 변경하신 다음에 네. 이제 복제본을 만드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포인트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그래도 바이러스 토탈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쪽에 올려보시는 거죠. 네. 이쪽에는 이제 글로벌 벤더부터 해서 근데 로컬 벤더분들의 안티바이러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올려서 진단을 해보고서 진단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배포한 형태로 가는 게 현재 기본적인 어떤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해커들도 클라우드를 그렇죠. 엄청나게 잘 활용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하게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네네. 네.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대다수의 어떤 보안 침해 사고가 지금 96% 가까이가 이제 금전적 개인적 네.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한 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보안 침해 사고의 이제 95% 가까이는 이제 그 안에서 악성 코드가 포함됐다는 거죠. 네.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이 타입 공격 자체는 보통 이 데이터 유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국내처럼 320 사이버 테러처럼 어떤 시스템, 특정 부팅 관련된 영역에 특정 문자를 오버라이트해서 장애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타겟으로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이 도구가 이제 악성 코드가 된다는 거죠. 네. 그 결국 이제 오늘 주제도 네네. 이 악성 코드를 네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우리가 예방하고 막을 것이냐.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뭔가 이것이 잘 현재까지는 뭔가 이게 잘
뭐야 구멍이 네. 이게 잘 막을 수 없는 구멍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건지 이따 좀 진단해 주시고요. 네. 네. 자 일단 대표적인 네. 이제 악성 코드로 해서 표적 공격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스피어 피싱, 네. 워터링홀 공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요거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네. 현재 이거 뭐 추이는 어떤 건지 지금. 사실 이제 뭐 APT 공격, 그다음에 타액 공격, 표적 네. 공격 사실 다 유사한 말들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능형 지속 가능 위협 공격이라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예전처럼 무작위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타겟팅 일단 한다는 네네.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표현은 짧게는 2개월에서 맥스 이제 5년까지 잠복해 있다가 원하는 목적, 시스템의 데이터 탈취나 장애를 일으키는 케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스피어 피싱이라는 건 이제 작년 말에 사실 공공기관 쪽에서 발생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타겟하는 기관의 인원한테 스팸성의 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파일, 그 스팸성 메일 안에 있는 뭐 처음 파일이나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내부에 침투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먼저 감염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내부원을. 네. 네네. 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식이죠. 내가 만약 타겟 기관의 인원을 만약에 타겟팅을 한다. 네. 한 다음에 요즘에 소셜들, 뭐 페이스북이 트위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관심 분야나 취미들을 게더링하는 거죠. 네네. 그 이후에 그쪽이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클릭을 유도하게 해서 보내는 거죠.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이라면 이제 키리즈블 훈련 일정이 있을 겁니다. 매년 네. 하니까요. 네네. 그럼 메일 제목을 키리즈블 훈련 변경 일정입니다 한 다음에 처음 파일 그런 걸 보내는 거죠. 네네. 말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끔요. 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그 파일은 뜨지만 이제 백그라운드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로 해서 네네. 그 기관에 최초 침투하는 게 이제 스피어 피싱으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워터 공격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요즘 보안 기사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나 보통 유사한 표현입니다. 네. 말 그대로 타겟 기관의 인원이 감염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직접 해킹해 버리는 거죠. 네. 아이프레임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 사이트 접속한 것만으로도 감염되게 하는. 아니면 그 타겟 기관의 인원이 네네. 그 사람의 요즘은 이제 개인 성향도 우리 소셜로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소셜에서 제가 박 부장님을 좀 감염시켜야겠다. 네네. 그냥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됐어요. 네네. 이분이 보니까 낚시를 좋아해. 네네. 그럼 낚시 사이트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뭐 거기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정확히 네.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정교해졌네요. 정교해지고 전략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완하면 이제 외부의 침입을 막으려고 네. 막 해놨는데 내부자가 한 명이 감염이 돼 버리면 네. 그럼 완전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누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그 뭐 알려진 우리가 보면 시만텍도 그 1년간 보면 이제 매 분기마다 어떤 그 위협 그 보안에 대한 네네네. 트렌드 같은 거 조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발표하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언제 하시죠? 보통 발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월 말에서 네네. 5월 초에 이제 ISTR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보안 위협에 대한 동향을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쉽게도 시점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때도 나오시면 되죠. 뭐. 불러주신다면 네네네. 나오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보통 그런 이제 그거 나오면 네. 이미 보안 위협이 이제 이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언노운도 많고요. 네네. 여기 보면 언노운하고 네네. 알려진 거하고 네네. 이제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진짜 질문대로. 당연히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언론이 가장 위험하겠죠. 네. 뭐 장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좀 표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그 언노운이 계속 추세를 좀 보실 거 아닙니까? 매년 네. 5월 달마다 발표하시니까. 네네네. 언노운이 그 빈도수가 네네. 점점 많아지나 어떤가요? 전체 구성에서. 당연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요. 앞에 증가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진단된 여부를 체크하고 일단은 배포를 하기 때문에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형태로 일단 오는 케이스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아까 기존에 우리가 모든 여기 시청자분들도 회사에서 나름대로 네네. 보안 체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우리가 엔드포인트 보안 관점에서 네네. 지금 어디가 취약한지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좌측, 그러니까 악성 파일 블랙리스트라는 부분. 먼저 그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는 좀 기술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라는 부분 자체는 말 그대로 패턴, 뭐 엔진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것만 진단하는 기술이겠죠. 네. 그 위엔 진단할 수가 없겠죠. 네, 다 네. 허용이 되는 거겠죠. 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말 그대로 깨끗한 파일, 정상이라는 거 판단되는 거 이외에는 다 동작 못해.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한 거네요. 그렇죠. 화이트리스트가 굉장히 엄한 거네요. 그렇죠. 타이트한 기술이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클린한 파일, 악성 파일이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뭐 인하우스로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중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재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